안녕하십니까. 2022년 5월 6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상임고문이 드디어 인천 계양을에 출마하겠다.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저는 출마 못할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뭐 틀린 것이죠. 결과적으로 틀렸죠. 근데 이재명 상임고문이 여하튼 어떤 식으로든 정계에 조기에 복귀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런 말씀은 제가 드렸는데 출마 못할 것이다라는 거는 출마했을 경우의 역풍 이런 것 때문에 아마도 그런 결정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역시 이재명 고문은 그런 부분에 관해서 전혀 개의치 않는다 하는 것이 드러난 부분이고 본인이 빨리 방탄, 갑옷을 입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너무나 강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이죠. 민주당의 고용진 수석 대변인이 비대위 회의를 마치고 나서 발표를 했습니다. 인천 계양을 지역에 이재명 전 지사를 후보자로 의결했다. 그냥 전 지사 이렇게 얘기했죠. 전 경기지사입니다. 여기 지금 공천했다는 데는 인천이고요. 당 지도부가 이 전 지사에게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직접 출마해 줄 것을 요구했고 그것에 대해 이 전 지사도 동의했다. 동시에 이 전 지사가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을 맡는 것도 오늘 비대위가 결정했다. 이 전 지사가 선거에 직접 출마해 진두지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동안의 과정에 대해서는 고용진 대변인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윤호중, 박지현 두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쭉 대화를 해왔다. 지금까지 비대위가 따로 논의한 적은 없었고 오늘 결정하는 게 시기적으로 맞겠다는 차원에서 요청하고 수락한 것이다. 비대위가 따로 표결을 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이 당연히 반대 의견이 없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겠죠.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 의견들은 있었지만 오늘 그것에 대해 찬반 의견을 개진하지 않고 결정했다. 만장일치 형태를 말하긴 그렇고 전략공천 선택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동의했다고 말씀드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동안에 당내에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공천 문제를 둘러싸고는 송영길 전 대표 등 강성 지지층에서는 찬성 의사를 밝혔고요. 그 다음에 조홍천 의원, 이상민 의원 등 당내 합리적 온건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반대 의견을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자 이렇게 보시죠. 대선 패배한 지 지금 2달도 안 됐습니다. 지금 이제 6월 1일 지방선거라고 한다면 한 2달 반 조금 지나서죠. 2달하고 한 20일쯤 지나서인데 대선에 패배한 사람이 2달 한 보름 만에 국회의원 배지를 달겠다고 나왔다. 이게 과연 명분이 있는 얘기냐 하는 거 저는 없다고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아마 우리 국민들 중에 대부분이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물론 중요한 거는 인천 계양을에 있는 지역구민이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계양을 지역구민이 어디서 철새가 날라왔어? 그러고서 만약에 안 찍어준다. 그러면 뭐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인천 계양을은 저희가 보기에는 그런 지역은 아닙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2년 전에 그 지역에서 57%가 넘는 득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누가 민주당 공천을 받든 간에 당선이 된다. 그런 것 때문에 이재명 상임고문이 이 지역을 선택했다. 물론 그 지역이 송영길 전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를 하는 문제 때문에 비었죠. 그래서 보궐선거를 한다는 측면이 뭐 가장 큰 요인이지만 자 그런데 제가 자꾸 명분 얘기하죠. 정치에서 명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명분은 곧 국민들이 유권자가 얼마나 그 사람의 출마에 대해서 동의하느냐는 거거든요. 물론 인천 계양을은 동의하건 안 하건 무조건 이재명 전 상임고문이 당선이 된다. 뭐 이렇게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문제는 어디에 있냐. 만약에 이재명 상임고문이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이 경기 분당구 순회동입니다. 그렇죠? 순회동은 분당 을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궐선거가 있는 곳은 분당 갑 지역이고요. 분당 갑 지역에 보궐선거가 없었다. 그리고 경기도 내에 보궐선거 지역이 없다. 그런데 이재명 상임고문이 배지를 달아야 되겠다. 그리고 당에서도 요구한다라고 한다면 인천 계양을 뭐 경기도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죠. 충분히 명분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분당갑 지역에 보궐선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분당갑을 안 가고 인천 계양을로 간다. 근데 가만히 따지고 보니까 분당갑에 나가면 떨어질지도 모르겠다. 왜? 3월 9일 대선에서 분당갑이나 분당을 지역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10%포인트 이상 앞섰습니다. 분당갑 지역은 대장동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거기에 겁을 먹고 저쪽 인천 계양을은 이재명 후보가 10%포인트 이상 윤석열 후보를 누른 곳입니다. 그러니까 안전지대로 가겠다. 이렇게 도피를 한 것이죠. 자, 이 도피가, 그러니까 제가 도피라는 용어를 쓰는 이유는 명분이 없다.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자, 오늘 오후, 조금 후에 이제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분당갑 지역에 출마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한다고 합니다. 그건 명분이 있느냐? 그거는 저는 명분이 이재명 상임고문보다는 훨씬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분당갑 지역은요 신도시입니다. 분당이라는 게 신도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도시는 뭐 전국에 있는 여러 유권자들이 이사 와서 사는 그 동네죠. 거기에다가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애지중지하는 안랩이라는 회사, 컴퓨터 바이러스 회사죠. 그 회사가 분당갑 지역에 있습니다. 연고를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대목이다. 자, 그런데 이런 거 하면 우리가 가상으로 생각을 해보시죠.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지역구는 노원병입니다. 경기도, 아니죠, 서울 노원병. 저쪽 동북 쪽에 노원병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노원을이나 노원갑이나 아니면 성북이나 이런 데에 보궐선거가 나왔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거기 나가면 떨어질지 모르니까 거기는 민주당 강세 지역이니까 민주당 약세 지역인 분당갑으로 가겠다라고 했다면 명분 없다. 많은 유권자들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렇죠? 아니 왜 자기 집 또 자기 지역구 놔두고 자기 집 옆에 거기 보궐선거 거기 나가야 되는 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겠죠. 지금 이게 똑같은 상황입니다. 근데 안철수 위원장의 원래 지역구인 노원병 근처에 지금 보궐선거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랩의 본사가 있는 경기 분당갑으로 가는 거 자연스럽고 유권자들이 이해할 만하다. 그러니까 저는 명분 있는 선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재명 후보는 그 명분이 없다는 거죠. 자기 집 옆 동네에 갑이나 을이나 뭐 다 분당 아닙니까? 보궐선거 자리가 났는데 거기는 혹시 떨어질지 모르니까 당선이 거의 확실한 인천으로 이제 도피를 했다. 이걸 유권자들이 어떻게 볼 것이냐. 그래서 제가 이기적 선택이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지금 뭐 저도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상임고문의 인천 계양을 출마가 얼마나 유권자들한테 명분을 확보할 수 있느냐. 특히 인천 계양을 지역 유권자들한테 저도 확신할 수가 없죠. 그건 아마 조만간에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겁니다. 뭐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꼭 또 선거 결과가 그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계양을에 이재명 고문 나오면 당선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그러나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고문이 지금 출마해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겠다는 것은 국회의원이 되면 검찰이나 경찰에서 소환 조사를 하더라도 체포영장이나 아니면 구속영장이나 이런 거 그냥 검찰이나 경찰이 바로 하지는 못하죠.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다수는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이 동의 안 해주면 구속수사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체포도 민주당이 동의 안 해주면 불가능합니다. 체포 안 되고 수사를 받을 수 이것만 해도 벌써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이재명 후보는 바로 이런 점을 지금 염두에 두고 어떤 식으로든 자기는 배지를 달겠다. 그런데 그걸 제가 이기적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저희 경험으로 보면 대단한 역풍이 예상된다는 거죠. 지금 경찰에서 수사 중인 거 오늘 아침에도 제가 해드렸습니다만은
그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이 경기도청과 배소연 씨 집 압수수색을 할 때 그 혐의가 5억 5천만 원 유용 의혹입니다. 물론 이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서 일부 부풀렸을 가능성도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5억 5천만 원 유용 의혹입니다. 지금 그거 급물살을 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성남FC 후원금 의혹, 이것도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수사들 이제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압수수색한 지 한 달도 넘었으니까 곧 아마 김혜경 씨든 이재명 전 경기지사든 소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환 응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강제 수사 못할 겁니다. 왜? 자칫 잘못하면 이재명 상임고문 건드렸다가 6.1 지방선거 때 탄압 모드, 보복 모드가 생겨날 수도 있으니까 아마 검찰과 경찰도 6월 1일 지방선거까지는 좀 자제할 것이다라고 보면 6월 1일까지는 튼튼한 갑옷을 일단 입었다. 뭐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죠. 6월 1일 날 이제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다라고 했을 경우에 과연 검찰과 경찰이 국회의원이니까 저 수사를 중단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렇진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그 이후에도 이 갑옷이 아주 튼튼한 갑옷이 될 가능성은 없다. 수사에 명백하게 범죄 혐의가 입증되면 그걸 무슨 재주로 수사를 미룰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성남FC 후원금 의혹이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거의 명백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단단한 갑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그걸 뚫는 창이나 아니면 화살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검찰에서 하고 있는 거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 대장동, 백현동 뭐 이런 것들입니다. 자, 이런 것들 뭐 이재명 후보 지금까지 싹 제외시켜놓고 검찰이 수사를 진행했지만 5월 10일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 그리고 한동훈 법무장관 취임하면 곧바로 검찰 인사가 있을 것이고, 그 검찰은 특수통 검사들이 약진할 것이 지금 거의 명백해진 상황에서 과연 이 수사들이 계속해서 미뤄질까요? 저는 미뤄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6월 1일 지방선거, 6월 1일 이재명 상임고문이 국회의원 배지를 단 직후부터는 이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이다 라고 본다면, 지금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서 방탄 옷을 입었다고는 하지만 이 방탄 옷은 시한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제가 왜 이기적이냐 라고 표현을 했느냐는 것은 바로 저는 그런 역풍을 예상하기 때문에, 그 이재명 상임고문이 계양을에 출마해서 뭐 표를 달라고 하고 다니고 또 다른 지역에 지원 유세를 다닐 수는 있으나 경기도의 경우에는 가는 곳마다 반발이 있을 것이다. 인천으로 도망간 사람, 인천으로 도망간 경기도지사,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경기도에서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인천으로 도망간 경기도지사, 경기도 땅에 발도 들이지 마라, 이런 것들이 유권자들한테 저는 상당히 먹힐 것이라고 보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이재명 고문이 인천 계양을 출마를 안 한다면 경기도에서 당선될 수 있었던 수많은 단체, 기초단체장, 그 다음에 경기도지사까지, 김동연 후보까지 전 영향을 받을 거라고 봅니다. 도의원, 시의원, 수도 없는 사람이 바로 이런 명분 없는 이재명 상임고문의 인천 계양을 출마 때문에 떨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얼마 본인의 갑옷 하나 만들자고 경기도에 있는 민주당의 수많은 단체장, 도의원, 시의원들을 낙선하게 만든 그 장본인이 바로 이재명 상임고문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처럼 이기적인 선택은 없는 거죠. 민주당에 있는 많은 공천자들이 경기도에서 떨어져도 된다, 우선 내 갑옷이 먼저다 라고 하는 판단이 아니냐. 적어도 실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이재명 상임고문은 그런 결과가 나올 것을 우려해서라도 사실은 나오면 안 된다는 게 제 판단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재명 고문은 그런 저의 판단과 분석 같은 거와는 아랑곳 없이 지금은 나왔단 말이죠. 물론 제 예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역풍이 경기도에 불 것이다 라는 예상이 틀릴 수도 있지만 저도 유권자이기 때문에 제가 경기도 유권자라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경기도에서 성남시장하고 그 다음에 경기도지사하고 경기도에서 대선 때 윤석열 후보에 비해서 5%포인트 이상 압도적 지지를 몰아줬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 자리가 있는데도 안 나오고 못 나오고 인천으로 도망갔다. 근데 이 사람이 경기도에 와서 다시 민주당 후보를 찍어주세요라고 얘기를 한다. 찍어주고 싶은 생각이 과연 있을까? 그런 점에서 바로 이기적 선택이다. 이렇게 제가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건데 한번 여론조사 결과나 아니면 실제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의 다른 지역 말고요. 경기도의 기초단체장, 도의원, 시의원 뭐 이런 사람들의 성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우리 다 같이 지켜보시죠. 고맙습니다.